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 데이터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같은 선진국은 획기적으로 보안성을 높이는 이 양자 암호 통신 기술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브리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종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최근 과학계 화두가 또 이 양자역학입니다. 이 AI에 이어서 이 미래를 바꿀 차세대 기술로 통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네. 양자역학은 원자와 같은 작은 입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고 또 외부로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한 입자 안에 넣을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특정한 양으로 정해져 있다거나 전자의 위치와 특성을 관측 도구로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거나 하는 우리의 직관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어느 한 전자와 다른 전자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한쪽의 전자의 정보를 알면 다른 한쪽의 전자의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 입자의 상태가 원래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입자를 관측하거나 측정하는 순간에 또 다른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한 통신 기술이 말씀드렸던 양자 통신 기술입니다. 무려 2022년의 노벨 물리학상의 영광은 바로 이 양자 얽힘 현상, 즉 양자 정보과학 분야의 연구를 개척한 과학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정도인데요. 알랭 아스페, 존 프랜시스 클라우저, 그리고 안톤 자일링거가 그 영광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들었다면 무덤에서 뛰쳐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20세기 초의 천재 물리학자죠. 중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시공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또 과학자 중에 한 명인 닐스 보어와의 언쟁에서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양자 세계의 입자들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과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성질은 고유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게 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 사실주의자였는데 네. 이 양자역학자들은 측정하는 순간에 물리적 성질이 생긴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1935년에 아인슈타인은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과학자인 포돌스키 그리고 로젠과 함께 양자이론의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논문을 자신의 전문 분야인 시공간을 곁들여서 학계에 던졌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EPR 역설입니다. 네, EPR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이니셜을 딴 건데 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양자역학의 상대성 원리와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간단하게 EPR 역설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느 양자적 입자에 한 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는 스핀의 총합, 여기서 스핀이 얽혀 있는 것인데요. 이 스핀의 총합이 0이지만 각각의 스핀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확률적으로 알 수 없는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느 하나의 입자를 관측을 했는데요. 그 입자의 스핀이 마이너스 1임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떨어진 다른 하나의 입자는 자연적으로 플러스 1의 스핀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 순간 크게 두 가지의 모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 EPR 역설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양자역학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였던 측정하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양자역학의 원리, 즉 실제성에 위배된다는 모순이 생기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 이 두 입자가 빛의 속도로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거리, 이런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유일한 매개인 빛보다 빠르게 관찰자에게 정보를 한쪽을 보는 순간 바로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상대성 이론의 원리인 국소성에 위배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모순점 두 가지를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양자역학의 결론이 허술하다라는 사실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저자가 양자역학의 기술 방식에 좀 모순이 있다,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또 부등식을 발표한 학자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64년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우리가 세른으로 알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던 영국의 물리학자 존 스튜어트 벨은요.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EPR 역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수학적인 부등식을 제안했는데요. EPR이 가정한 입자쌍이 만약에 정말 양자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험적으로 만족해야 할 부등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벨은 EPR 역설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쉬운 조건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니 이제는 그 방법을 찾아서 검증하는 일은 실험 물리학자들 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미국의 실험 물리학자였던 존 클라우저는 1969년에 칼슘 원자를 활용해서 이 광자쌍 실험을 했는데요. EPR쌍이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확인해내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거죠. 네. 이와 같은 실험의 내용은 국소 현상의 숨은 변수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제안된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존 클라우저 실험에 일부 허점이 있었는데 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노벨상을 받은 알랭 아스페가 또 허점을 보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광자가 투과하는 매질에 규칙적으로 밀도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 빛이 통과할 때 편광 선택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했고요. 이를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 두 광자쌍 사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실험 결과를 보정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EPR쌍이 정말 얽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스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지적한 그 비국소성, 다시 말해서 정보를 빛보다 빨리 왜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한 쌍의 멀리 떨어진 양자 EPR쌍의 정보들 중에서 가까운 쌍의 정보를 알았음에도 멀리 떨어진 양자 EPR쌍의 정보가 실제로 관찰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이 바로 알랭 아스페의 설명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 양자 얽힘 연구가 이 또 양자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처음 발견된 바로 이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은 20세기 중반 양자 이론의 성립과 함께 미시적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원리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집적회로 그리고 레이저 등의 미시세계의 원리를 필요하는 그런 우리가 도구들의 기본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이 21세기, 이제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 등에 관련된 이런 양자 이론 등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모태가 되어주고 있을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기술은 곧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양자 암호 통신과 양자 알고리즘, 그리고 양자 센서 등의 새로운 기술의 장에 초입해 있는 우리들은 도래할 양자 기술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기술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또 핵심 기술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어떤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